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또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네, 2024.26 버전, 이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또 재탕해 먹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훑고 지나갈까 해요. 네, 첫 번째 추가된 내용, 이제 Gone Green이라고 써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당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차가 정지를 했습니다. 여기 신호등 보이시죠?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인데 빨간불이 있어. 그러면은 신호에 맞춰가지고 세워주는 기능,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게 됩니다. FSD 등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빨간불은 멈춰줘요. 근데 이 재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컨퍼메이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운행하기까지에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소 간소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다른 차가 있고, 그리고 교차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뭐 다른 라인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테슬라가 판단하게 되면은 알아서 앞차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신호가 이제 초록불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은 앞에 차가 없더라도 초록불 되면은 얘가 알아서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 네, 물론 이거는 미국에 있는 FSD는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신호등을 보고 멈추는 것조차 되고 있지 않죠? 이거 선제 조건인 신호등 인식이 우리나라 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차를 살 때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교통신호등 및 정지 표시판 제어. 이게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제 하반기인데 이게 아직도 안 됐다. 야, 이거 어지간한 나라 이제 다 되거든요. 그 미국의 FSD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이 정도는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안 해줄까? 못 해주는 걸까요? 안 해주는 걸까요? 맨 처음에는 못 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표지판이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신호등 체계를 보면은 결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답이 없는 게 아니야. 솔직히 더 좋기까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신호 체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나? 정말 안 팔려서 그런가? 참 그러면 안 되죠. 일론 머스크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 주식이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참 올라갈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따봉 날렸죠. 해외에서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산 국가가 어디냐 하니까 이제 자랑스러운 꼬레야. 그래서 great, excellent였나 뭐였나 아주 그냥 그렇게 좀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 스피드 리미츠인데, 이거는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좀 꽤 오래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지도에서 확인되는 그 속도 제한 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긴 60도로 근데 어떤 데만 80도로 막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자체의 이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된 당시에는 60이었는데 이게 뭐 상향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정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테슬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신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거 좀 그런 내용인데 뭐 저도 당할 뻔한 내용이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테슬라 이 과속 단속 구역 업데이트가 되면서 폰 내비를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게 되면은 과속 딱지를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테슬라 내비게이션 제한이 분명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단속은 60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 보면 다 60으로 되어 있어. 이게 최근에 바뀐 거야. 실제로 있습니다. 0 정도에도 있어요, 그런 구간이. 제가 그래서 시커합니다. 인스파이어 주변에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80이라고 하는데 거기 과속 단속 구역 그 표지판 보면 명확히 60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나 이거 딱지를 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다 정확성을 더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메라, 이 수많은 카메라, 지금 양산사중 이렇게 카메라 많이 달고 있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차가 여기 스피드 표시판 보고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80이라고 하는데 저건 60인데 그러면 60이 맞겠구만. 저기
표지판에 붙어있는 게 더 정확하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스피드 리밋을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벤츠 BM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BM도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걸 못하고 있어? 물론 하고 있어. 다른 나라는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도 그렇고 이거 볼 때마다 참 저도 참 부들부들 하는데, 근데 이 업데이트가 옛날에 다 되는 건데 왜 생뚱맞게 26버전에 떴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닌데, 왜냐면은 이 기능이 적용이 안 되던 국가가 이번에 적용이 되는 국가들이 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세히 보시면 unknown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26버전을 업데이트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테슬라 앱 요새는 그냥 뭐 다 알고 계셔가지고 뭐 특별한 사이트도 아닌데 이거 보시고 이거 우리나라엔 적용이 안 되는구만이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디 이 부분은 빨리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짜 인스파이어 그쪽에 제가 드라이브를 자주 가는데 좀 시겁시겁해요. 그래서 팀앱을 다시 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꼭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게 진심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뮤직이 없어졌어. 다시 우리나라 아마존 뮤직 누가 쓰십니까? 계세요 이거?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식이에요. 업데이트를 소수에게 뿌려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고치는 과정, 고친 다음에 다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뿌려주고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뿌리는 방식인데, 유튜브 뮤직이 여기 없어졌다라는 것은 유튜브 뮤직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거 미비하구만, 이거 문제가 있네, 이대로 내놨다간 좀 큰일 나겠구만 하고 살짝 업데이트를 미룬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26.1 버전에서는 다소 와이드하게 뿌려진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개선 사항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조 메뉴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테슬라 4년 타다 보니까 어디가 바뀌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이거 같이 비교한 게 있어요. 이제 프리비어스하고 이제 새로운 메뉴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공조 관련해서 위쪽에 내기순환, 외기순환, 에어컨디셔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하단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전면 공조, 후면 공조 조절하는 메뉴가 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캠프 모드, 도그 모드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용할 때 눈에 들어오는 위치로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약간 심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메뉴가 빠진 것 같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원래는 AC 버튼도 있고 여기 공조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없습니다. 날라갔냐? 날라간 게 아니고요. 이런 식입니다. 오토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 운전석 앞단, 하단, 옆 이렇게 오는 것들이 전부 다 오토로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면 그냥 오토가 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도 마찬가지죠. 이 오토로 켜주면은 이 테슬라 공조 시스템이 맞춰가지고 에어컨디션을 키던 끄던 이렇게 조정하는데, 여기에 오토를 켰는데 이 버튼이 있으면은 눌러보고 싶잖아요, 왠지. 이거 끄는 순간 또 오토 모드가 꺼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UI 개선 중 하나가 오토 모드를 켜게 되면은 어차피 조정하면은 오토 모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안 보이게 해버렸고요. 오토 모드를 끄면은 아래와 같이 다시 삐용 하고 생깁니다. 없었던 AC, 공조의 순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게 나타나죠. 이거 있지 않았냐? 네, 오토 키면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UI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된 내용 중 하나 이제 스케줄 관련된 내용인데, 어차피 스케줄은 있었는데 이거를 별도의 메뉴로 이제 뺀 것 같아요. 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쓰기가 엄청 이것 때문에 편해졌구나 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는 아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있는 것조차도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우리나라 꼬레아 환경상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 이번에는 EAP를 가지신 분들, 그 중에서도 새 차로 넘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EAP를 가진 테슬라 오너가 새 차를 사면서 FSD를 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할인을 주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EAP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 차를 사게 되면은 FSD는 이전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EAP는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FSD의 절반값이 EAP인데 그래도 EAP가 굉장히 비싼데 아니 FSD를 이전하는 것처럼 EAP만 이전해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 난 FSD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거를 하고 있냐, 기존의 테슬라 오너 중에서도 EAP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테슬라 차를 사면서 FSD를 쓰게 되면은 그래, 네가 EAP에서 FSD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를 깎아주면서 그걸 이전해줄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모델 3 지금 EAP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모델 Y FSD를 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는 것이죠. 기존의 모델 3 EAP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돈을 좀 내면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EAP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FSD로 들어간다. 차도 신차 EAP에서 FSD로 업데이트. 아주 좀 좋은 내용이죠. 네, 이런 부분이 어떤 쪽에서 인센티브가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EAP가 6,000불이었어요. FSD가 기존에 지금처럼 8,000불로 인하하기 전에 12,000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SD는 EAP의 2배 값입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EAP의 2배는 FSD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FSD 가격을 굉장히 인하를 했잖아요. FSD가 12,000불에서 8,000불로 인하를 하면서 EAP를 6,000불에 사셨던 분들은 2,000불 차익이잖아요. EAP 비쌀 때 그리고 FSD 싸진 가격, 이 차익만큼만 지불을 하게 되면은 FSD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1,000불의 인센티브 어디서 붙냐? EAP를 6,000불짜리 네가 가지고 있어. 근데 새 차를 FSD 8,000불 사잖아? 그러면 너는 그 차액인 2,000불이 아니라 1,000불만 내면은 돼. 근데 심지어 내가 FSD를 이전해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걸 한국식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겁니다. EAP를 가지고 계세요? 주문하실 때 FSD로 결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액인 45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의 절반인 225만원을 지불하시면은 EAP 안 되는데 이전해드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차액이 아니라 그 차액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AP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 FSD 가지신 분보다 좀 더 많을 거로 좀 예상은 돼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은 EAP나 FSD 사는 건 저는 솔직히 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AP, 뭔가 FSD는 좀 그렇고,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두 개 성능 똑같은데 FSD 사나 EAP 사나, 야 당연히 EAP 사야지 하고 EAP 사신 분들이 많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새 차 샀는데 넘어가고 싶어. 근데 야 FSD는 지금 뭐 써먹든 안 써먹든 이전해주니까 그 값어치를 뭔가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EAP는 그런 게 없잖아, 이전도 안 시켜줘, 이거 불만이네,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미국에서 이런 건수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넘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좀 기대해 봄직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EAP를 타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산이었을 거니까 EAP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은 이 차선 변경이라든지 NOA 알아서 뭐 차선 추월하고 이런 것들 미국산은 진짜 잘 써먹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포기하기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번 기회에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심지어 EAP에서 FSD 넘어가는 가격까지 이렇게 줄여주는, 이거는 FSD보다 더 이득입니다. 저같이 이제 FSD를 산 불쌍한 영혼들은 이 900만원을 온전히 지불을 했지만, EAP를 사신 분들은 450만원에 225 하면은, 거의 얼마냐? 700만원에 하는 거,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어차피 차이도 없었는데. 네, 물론 이거 적용될지 안 될지 몰라요. 미국에만 적용된 거지,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된 내용인데,
뭐 대승적 차원에서 뭐 그렇게 싸게 산다고 뭐 배 아프진 않습니다. 이거 산 거 자체가 이미 글러 먹었지. 그런 생각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렴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 배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 반드시 적용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서스펜션 얘기를 했는데 자꾸 메일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FS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FSD는 Frequency Selective Damping인데 노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댐핑의 이런 리바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준다는 거. 물론 이것이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전자식 댐핑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전자식 댐핑이 모델 3 중에서는 처음으로 퍼포먼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퍼포먼스의 승차감이 너무도 궁금하거든요. 진짜 일반 주행에서 그리고 고속에서의 이 승차감이 정말 둘 다 좋을 거라서 너무 그게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델 3 기준으로 모델 S, X 넘어가면 이제 에어선스 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에어서스라든지 전자식 댐핑 이런 거는 정말로 럭셔리, 제대로 된 럭셔리의 영역이니까 모델 3도 럭셔리라고 하지만 제가 기술적인 럭셔리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퍼포먼스 타면 해결되지만 그래서 제가 모델 3 타면 저도 이제 퍼포먼스를 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계적인 서스펜션 쓰더라도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좋은 걸 찾다 보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기차 시대에 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차량의 전체적인 중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폭발적인 출력을 내보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좀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서스펜션을 조율할 때 주파수 감음형 이런 댐핑 시스템을 사용해야겠다라는 게 테슬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오닉 6가 더 먼저였습니다. 아이오닉 6 보면은 이 FSD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SDC라고 표현을 해요. 셀렉티브 댐핑 컨트롤이었나? 그럴 겁니다. 편안한 승차감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의 양립을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를 해냈다. 어떤 걸 통해서 했냐? 주파수 감음형 고성능 쇼업소바. 야, 이거 코니가 뭐 자기들이 막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어쩌냈는데 이거 뭐냐? 물론 똑같은 원리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피해갈 방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그 기술을 라이센싱 했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이 FSD란 기술이 코니만 쓸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 이거만 봤을 때. 네, 그래서 아이오닉 6, 이게 22년에 나온 뉴스니까 하이랜드보다 그 전이죠. 아이오닉 6는 이미 이 주파수 감음형 쇼바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랜드보다 얘가 더 먼저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를 벤치마킹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원리가 약간 좀 틀리겠지만 핵심은 그런 거죠. 잔유철 이런 거 잘 걸러주면서 스포츠 성향 이런 것들은 좀 덜해쳐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 간 게 바로 이런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도 이런 시스템을 차용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적용했고요. 아이오닉 6도 진작 적용했고, 지금 여기서 링크를 굳이 뭐 안 보여드리겠지만 아이오닉 5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아이오닉 5에도 주파수 감음형 쇼업쇼바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리뷰 보면은 승차감이 또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출렁출렁한 한국 사람 좋아하는 그런 것만 적용됐지만 이제 주파수 감음형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 이런 거를 다 양립하려면 최소한 전자식 댐핑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제 에어서스 이런 쪽으로 가야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비싼 차의 영역이니까 일반 차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술이 들어간 서스펜션이고, 테슬라에서는 모델 3만 적용했지만 모델 Y 주니퍼는 무조건 이 주파수 감음형 서스가 들어갈 것이다. 그 현대차도 아이오닉 5급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EV6에도 아마 적용됐나? 아이고 말이 좀. 네, EV6는 진짜 됐구나. 죄송합니다. EV6는
이미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추가된 게 아닙니다. 좀 더 조율이 된 거고. 네, 말씀 잘못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현대기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먼저 했으니까, 테슬라가 벤치마킹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한 건데, 약간 좀 조심스럽네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요새 뭐, 전기차 유튜브 사이에서 막 싸우고 뭐 난리 나고 있는데, 저는 빼주세요. 네, 저 신경도 안 쓰겠지만, 저는, 평화롭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부터 서스펜션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